일반 편입이 쉬워졌다. 일반 편입 TO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구글, 네이버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 일반 편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예측도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한번 다뤄봐야겠죠. 2025년 일반 편입이 정말로 역대급 꿀통일까요? 이거 제대로 알고 시작하셔야 합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교육제도 전문 채널 학준모TV 전문가 정인우입니다. 최근 2025년 일반 편입 TO가 역대급 꿀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2025년 의약학과의 신입학 정원은 6,617명이나 되었죠. 당연히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분들, 진학을 했지만 재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위권 대학의 중도 이탈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중도 이탈한 자리는 편입학으로 정원을 다시 채우게 되겠죠. 당연히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일반 편입 TO가 늘어난 건 맞겠지만 이러한 단면만 보고 편입을 시작하시게 되면 큰 코 다치게 될 겁니다. 편입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인원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서울권 중화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분들도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재수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도 일반 편입의 TO가 역대급인 지금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편입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편입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편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편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입의 현 지표와 편입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공계열 편입이 모집 인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인문계열 편입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합격문이 더 넓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요즘에 편입학원에 재학하고 계신 학습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공계열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새롭게 유입된 수험생 분들의 기초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허수가 아닌 실수인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실수의 비율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느냐? 기존의 수험생 분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비슷한데 전체 100분위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유입된 수험생분들이 기존에 있던 수험생분들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100분위가 낮아졌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허수가 아닌 실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원래 편입은 인문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자연계 TO가 매년 늘어나고 인문계열보다 취업도 훨씬 쉽다는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긴 배경을 한번 알아보자면 예전엔 편입이 굉장히 폐쇄적인 전형이었기 때문에 같은 수험생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정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학사 편입 플러스 이공계열은 치트키다 라는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본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취업률입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을 졸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취업문이 굉장히 좁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IT 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를 모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공계열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아닙니다. 원래부터도 인문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상황에서 이공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로 유입이 많아진 것 뿐이지 여전히 이 불균형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인문계열은 이공계열과 비교했을 때 TO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오히려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인문계열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공계열도 이제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이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편입의 현 상황, 현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앞으로의 편입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대학 설정인데요.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인서울 편입과 지거국 편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서울 편입은 편입 영어, 지거국 편입은 공인 영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편입 영어 외에 공인 영어 성적을 가산점으로 주는 대학도 있고 학업 계획서나 면접을 보는 대학교도 존재합니다. 대학마다 전형이 다르다는 뜻이
것인데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정확히 어떤 전형의 대학교인지, 편입영어대학인지 공인영어대학인지를 분류한 다음 그에 맞춰서 준비해 주신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적대 성적이 반영되는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으세요. 편입은 전적대 네임밸류나 전적대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의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출신 대학에 따라서 점수를 분류하지 않겠죠. 서울대는 20점, 연세대학교는 19점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점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대 성적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4.5점 만점을 받은 것과 지방대학교에서 4.5점을 받은 것과 난이도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적대 네임밸류나 성적은 주관성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편입시험은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정해놓은 전형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더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전적대 성적이나 내 전적대 네임밸류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굉장히 화려한 전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거나 수능은 1등급인데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못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수시나 수능에서 밀려나서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셨거나 아예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경쟁자분들의 수준은 4등급에서 7등급의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노베이스라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정답은 세븐일레븐입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라는 뜻이죠. 결국 공부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라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학교가 끝나고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하루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공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분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겠죠. 따라서 이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네임밸류를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사 혹은 자퇴, 휴학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인서울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라인에 있는 중경외시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겠죠. 한양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인서울 중하위권에 있는 중경외시 라인의 대학교를 졸업까지 하신 분들, 4년제를 졸업하시고 나서 다시 3학년으로 편입학해서 2년 동안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사 편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4년제 지방대학교 출신이거나 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방통대 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더 나은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학사 편입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통인데요. 일단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습실에서 인강을 보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환경 먼저 만드세요.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절제가 잘 안 되신다면 공부하시다가 잠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쇼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내 환경이 편해질수록 합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영어와 수학 둘 다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로 먼저 공부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입수학은 미적분학,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학, 공학분학 이렇게 4가지 시험 범위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수능과 다르게 타임어택형 시험인데다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념학습보다는 반복학습,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만 보는 학교를 준비해보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편입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어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계열 편입은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편입 수학 성적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편입 영어 성적이 대학교의 레벨, 네임밸류를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둘 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편입에 일반 편입 TU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 공부 시간 확보와 편입 지원 자격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약속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